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오늘은 진짜 그냥요다운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제는요, 오늘의 주제는 양털깎기입니다. 양털깎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양털깎기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미국에서 달러를 막 풀어요. 그래가지고 야, 돈 써라, 또 써, 이러면서 이제 막 흥청망청하게 만든 다음에 자산 가격이 올랐을 때 금리를 확 올려가지고 그냥 자산 가격 부러뜨리고,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다 먹어간다. 그러니까 양을 키워가지고 양을 막 이렇게 토실토실 잘 키워요. 그래놓고 양털을 깎아가는 것을 싹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음모론적인 그런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고, 과거에 미국에게 당했던 중남미 국가라든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불만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음모론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양털깎기의 개념을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미국이 달러를 막 푸는 겁니다. 달러를 막 풀고, 야, 괜찮으니까 써. 돈 많이 빌려가. 달러 많이 빌려가.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흥청망청 돈을 쓴다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고, 와, 좋다, 좋아, 뭐 이러면서 이제 정신없이 이렇게 돈을 쓰다 보면은 자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막 주가도 올라가고, 막 집값도 올라가고, 막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미국에서 금리를 확 올려버리는 거죠. 그럼 금리를 올리면은 어떻게 되나요? 자산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나 죽네 이러면서 이제 다 이렇게 되는 경우를 양털깎기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IMF 사태라고 얘기하죠. 사실 근데 이걸 IMF 사태라고 얘기하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왜냐하면 그냥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사건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 위기가 나가지고 나라에 달러가 부족해진 겁니다. 그래서 IMF에 가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한 국가 부도 사태, IMF 사태인데요. 당시 이제 어떤 이제 IMF에서 처방을 내놨냐면요, 야, 니네 지금 달러 없어? 그럼 내가 달러 빌려줄게. 근데 대신에 내가 돈 빌려주는 대신에 너 이런 거 해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야, 금리 올려. 이래서 97년 당시에 콜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요, 무려 3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98년에는 대출 금리가 15%까지 올라갈 정도로 금리가 급등하게 됩니다. 아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리라고 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IMF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렇게 해서 흥청망청하고 그랬던 기업들 있지, 걔네들 싹 다 망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창조적 파괴가 돼가지고 새롭게 경제가 좋아지는 거야. 그 말이 맞긴 하지만 우리한테 너무 쓰라린 그런 경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금리를 일단 올립니다. 근데 금리를 왜 올렸나라고 보면은 환율 시장이 난리가 났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나라가 망한다. 대한민국이 망하고, 그런데 대한민국이 망하는데 무슨 원화가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900원이었던 환율이요, 얼마까지 오르냐면 2,000원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이게 환율이 진짜 2,000원까지 급등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요, 97년 10월 달 한 달 동안에만 주가가 27% 급락하고요, 고점 대비로 하락한 폭을 보니까 무려 76% 급락. 그래서 코스피의 저점이 277포인트. 진짜 헛웃음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도 그렇고 채권시장도 그렇고 환율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자산들이 헐값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주가도 빠졌는데 환율까지 약세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그냥 망하지만 않으면 그냥 해버릴 수 있는, 양털을 깎아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는 거고, 실제로 IMF 이전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10%대였는데 IMF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20%까지 올라갔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열이 받는 거고, 그러니까 양털깎기 나쁜 놈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양털깎기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중국이에요. 중국이 야, 미국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는 야, 흥청망청 돈 쓰라고 해도 절대 돈 쓰지 말고 우리는 절대 저렇게 당하지 말자 라고 했던 것이 이제 중국의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 글을 보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해석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밑에 있는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양털깎기 2탄 버전 2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흥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이 안 당한다는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5%까지
올렸잖아요. 사실 이 정도 올렸으면은 진짜 옛날 같았으면 어디 하나 딱 부러져야 되는데 그게 중국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외신을 보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국이랑 이제 중국이랑 씨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걸 통해서 이렇게 넘기려고 했는데 중국이 버틴 겁니다. 야, 이거 헝다 때문에 너 부동산 망해가지고 너 망해! 그랬는데 안 망한 거죠. 이렇게도 해보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계속 안 망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결국은 금리를 미국에서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고민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미국의 상무장관, 바이든 정부 시절에 이제 미국의 상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중국에다가 반도체 안 줘가지고 중국이 AI 못하도록 이렇게 꽁꽁 싸맸는데 이거 알고 봤더니 이거 지금 내 생각에는 이거 과속 방지턱에 불과한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과속 방지턱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중국한테 EUV 안 주고 그리고 엔비디아 칩 못 들어가게 다 꽁꽁 막으니까 중국이 좀 천천히 가긴 하는데 얘들도 진짜 보통이 아니네. 그러니까 EUV 없으니까 그냥 뭔 짓을 해서라도 반도체를 만들어버리네. 야,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이 죽든 말든 자율주행 해가지고 그냥 AI 얘네들 무섭네. 이런 이제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무장관이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중국을 이렇게 천천히 오게 만드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냥 막 가야겠다. 우리가 그냥 악소리 날 정도로 빨리 가야 되겠다. 이게 초격차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전략이 중국의 과속방지턱을 바지를 그냥 잡아 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얘를 잡아 끌기도 하지만 나도 빨리 뛰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양털을 깎으려면은 제가 이제 음모론 좋아하는 거 아니지만 양털 깎이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털을 깎으려면은 이게 양이 잘 자라가지고 토실토실 해가지고 그냥 싹 깎아도 괜찮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양이 영 비실비실하다는 거죠. 이걸 뭐 깎아봐야 뭐 먹을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2010년 이후로 주가를 보면은 미국 주식이 한 7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근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주식은 한 2배도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먹어봐야 뭐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주가가 이런 모습이었고 이익을 보면 또 재밌는 것이요. 2010년 이후로 미국의 이익은 4배 증가했는데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기업들의 이익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비슷하게 움직이는 듯 하다가 50%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익도 미국 기업이 압도적, 주가도 압도적 이런 모습이니까 뭐 얘네들은 뭐 깎아봐야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냥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요. 미국의 상무장관이 과속방지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초격차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그냥 소리가 나게 그냥 좀 무서워서 야 미국 기업들 무서워가지고 야 우리는 엄두도 못 트는 거 쟤네들 어떻게 저렇게 하냐 라는 생각을 만들어버리고 그냥 꽉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블로그에 보면 이 슌페터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설명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슌페터, 그래서 창조적 파괴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슌페터가 혁신이라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경제가요. 잘 돌아가야 됩니다.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가 활성화가 많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젠슨 왕이나 일론 머스크 같이 기업가 정신이 추철해서 정말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도전을 하는 그런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빅테크들을 설명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 파괴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혁신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disruptiv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파괴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파괴적인 혁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혁신이 왜 파괴적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스마트폰이 나와서 기존에 있던 피처폰을 다 파괴해버려야 됩니다. PDP도 그렇고 MP3 다 파괴해버려야죠. 내비게이션 그거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스마트폰이 다 잡는 거죠. 그리고 OTT가 나와서 기존에 있던 브로드캐스팅, TV 그냥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디스럽티브, 파괴를 할 정도로 파괴적인 혁신이 나와야지 혁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네 번째는 대량 생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돈이다 이거죠. 자본이다 이런 겁니다. 사실 이 슌페터가 이야기한 5가지 혁신을 위한 조건 이 5가지를 보면 어떤 회사가 생각나세요? 빅테크가 생각나죠. 빅테크가 가지고 있는 기업가 정신과
파괴를 할 정도로 압도적인 그런 혁신들이 나오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량 생산을 염두에 두고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자본의 규모가요, 이게 그냥 악 소리가 날 정도예요.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올해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투자 규모가 80빌리언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120조 원 정도 되는데 거의 하이닉스를 투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닉스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만 AI에 투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는 이 중에 절반은 미국에다 투자할 건데 왜 미국에다 투자하냐고? 이거는 우리의 커미트먼트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에, 우리 our country, 우리나라에 헌신하기 위함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인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윽박 지르는 거죠. 야, 니네 이거 할 수 있냐? 못하지? 우리는 이만큼 투자할 거야. 야! 초격차를 만들어서 감히 따라올 엄두를 못 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AI 시대에 AI가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디스럽티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AI가 다 끝나고 나면 어떤 기업이 남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의 기업들 중에서 과연 몇 개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양털깎기라는 개념을 설명드렸고 제가 이 내용을 다 양털깎기식으로 해석하진 않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미국의 전략이 새로운 버전으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잘 안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먹을 것도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그냥 악 소리 나도록 그냥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그냥 엄청난 돈을 퍼부어가지고 엄청난 혁신을 만들어가지고 다 파괴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고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쫄리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매크로의 변화가 물론 시장에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AI라는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냥 쫄지 말고 계속 투자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